낮은 pH 산성 용액에서 카복시산은 완전하게 해리되지 않고 보통 RCO2H로 존재를 하고, 높은 pH 즉 염기성 용액에서는 카복시산이 완전하게 해리가 돼서 RCO2-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생체 내에서는 거의 중성의 pH를 가지고 있는 완충 용액 상태가 되겠죠. 우리가 버퍼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카복시산은 어떤 형태로 세포 내에 존재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한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핸더슨 하세바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공부를 했을 텐데, 다시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pKa는 마이너스 로그 HA 분의 H3O 플러스 A 마이너스. 자, 이 식을 이렇게 조금 같은 내용이지만 보기 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pH예요. pH 마이너스 로그 HA 분의 A 마이너스. 자, pH 중심으로 식을 정리를 한 것이 pH는 pKa 플러스 로그 HA 분의 A 마이너스. 여기에서 pH와 pK가 동등하다라고 할 경우에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이게 0이 된다는 건 로그 1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다시 얘기하면 HA와 A-의 비율이 각각 1대1의 비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용액에서 각각 중성의 상태와 그 다음에 중성 이상의 상태, 그리고 pH가 2보다 낮은 상태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복실산이 수용액에 용해될 때 거의 그 칼복실산의 형태는 녹아있는 용액의 pH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pKa의 값이 만약에 4.0에서 5.0 사이가 되면 그때는 용액의 pH가 카복시산의 pK 값하고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산과 음이온의 농도가 같은 농도로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센 산을 첨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pH가 2.0이나 그 이하로 존재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카복시산이 RCOOH 이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용액의 pH가 7이거나 7 이상으로 조절이 가능해진다, 조절했다라고 하면은 7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모두 음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성 용액 상태에서 pH가 7인 경우에도 카복실산은 주로 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체 내에서 이 카복실산염 음이온의 수가 많은 분자는 그 음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카복실산염 음이온의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분자 거의 대부분이 물에서도 용해가 잘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산도에 대한 치환기 효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카복실산기가 치환기에 따라서 이렇게 pKa 값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4.76, 3.83, 마이너스 0.23. 여기에서 차이점이라면은 카복실산 옆에 붙어 있는 탄소의 취환기가 어떤 게 붙어 있느냐예요. OH가 붙어 있느냐, 플로르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다면 몇 개 붙어 있느냐.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취환기가 붙어 있는 경우에 산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pK 값이 감소하는 것이고, pK 값이 감소할수록 산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 카보닐 자체의 전자 끌기 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환기가 몇 개 붙어 있느냐에 그 개수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전자 끄는 치환기가 음이온에 있는 이 음전하를 어떻게 비편제화, 골고루 분산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음이온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산도가 증가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밑에 두 번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공통적으로 COOH기가 있고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CL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L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4.52, 4.05, 2.86 이쪽에 pK 값이 작다는 것은 여기가 산성도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얘기죠. 산성이 커진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보면은 CL이 점점 근접하고 있네요. COOH 쪽으로. 즉 여기에서도 유발 효과로 설명을 하지만 이때는 이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에 의존을 한다. 즉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 좀 더 산도를 증가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각 다른 종류의 산성도 값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산도에 대한 치환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벤젠에 COH 붙어 있는 벤조익 산을 가지고 옆에 어떤 치환기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센 산과 약한 산의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약한 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센 산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상대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전자를 주는 거냐, 전자를 끄는 것이냐. 전자를 주고자 하는 쪽에 있는 치환기는 상대적으로 방향적 고리에 해당이 되는 친전자성 치환 반응을 활성화하는 거죠. 주고 있는 쪽에서는. 그러면 전자를 끌고 있는 치환기 같은 경우에는 방향적 고리의 활성을 감소시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동일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얼만큼 친전자성 치환 반응을 잘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었죠. 그때 활성화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는 것, 고리 쪽으로, 벤젠 고리 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활성화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 고리 쪽에 전자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자를 주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산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를 주고 있는 이러한 활성화기, 전자를 밀어주고 있는 쪽으로 보는 이 활성화기 같은 경우에는 카복실산 음이온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응성은 증가했지만 여기에서는 산도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에 전자를 끌고 있는 기, 자 Y쪽에서 이쪽에서 반대로 전자를 끌어당긴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카복실산 음이온을 비편제화하는, 분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정합니다. 그래서 산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전자를 밀어줄 것이냐, 전자를 끌어당길 것이냐 이렇게. 그러면 전자를 끌고 있는 기는 안정성 면으로 봤을 때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산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친전자성 치환 반응은 감소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활성 감소기에 해당이 됐었죠.